안녕하세요. 빛나는 표표를 살고 있는 표지은입니다. 제가 곧 오랑주리 오르세 특별전을 가요. 지은이 에세이 지난 컨텐츠로 모네 칫솔을 구매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파리 여행 썰들을 좀 풀었었잖아요. 저번 모네 컨텐츠 편집을 하면서 그 사진들을 다시 이제 꺼내보는데 그 오랑주리와 오르세 미술관을 갔었던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2018년 10월 4일인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으니까 10월 4일이 오잖아. 나 혼자라도 갔다 올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2018년과 2025년의 날짜를 맞춰서 그 미술관을 간다라는 이 평행서사 너무 흥미롭잖아. 그랬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오랑주리 오르세 특별 전시를 같이 가자고. 깜짝 놀라서 10월 4일 괜찮아? 그랬더니 친구가 상관없을 것 같대. 세상에. 그래서 그렇게 고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날에 맞춰져서 가게 되는 어쩌면 좀 선물 같은 이 경험을 어차피 여러 번 더 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가고 싶어. 최소한의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할 수 있는 정말 핵심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그래서 만드는 컨텐츠입니다. 같이 저와 예습을 살짝 하고 가시죠. 그래서 이것저것 들여다보다가 자료를 발견했어요. 바로 보이시죠? 예술의 전당에서 이 보도자료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배포 자료를 오랑주리 오르세 미술관 특별전에 관련하여 남겨놓은 거예요. 이것만 미리 보고 가도 너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쭉 훑어봤을 때 제가 볼 때 이 첨부 파일의 내용 자체가 이미 다 지금 수록을 게시글 자체로 한 것 같거든요. 포스팅 자체를. 사측에서 공식적 자료로 낼 때는 덧붙이는 자료를 만들지 않아. 어차피 공식 자료 내에서 어나운스를 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아까 내용 그대로야. 그림 이렇게 밑에 아까 쭉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그대로 붙인 거야. 그러니까 PDF를 보셔도 되고 이걸 그냥 보셔도 돼. 이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 아까 제가 오랑주리 오르세 특별전이라고 해서 검색했을 때 이렇게 바로 떴잖아요. 이걸로 한번 들어가서 직접 보세요. 뭐 검색 더 안 해. 그냥 이것만 볼 거야. 왜냐하면 숟가락 떠주는 것까지는 해주거든요. 이런 자료 만드는 거 그냥 어디서 긁어서 주는 거 아니야. 나름대로 그 안에 이 전시에 대한 기획 의도와 운영 개요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는 다 여기서 제대로 알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가도 솔직히 말해서 기획 전시, 기획 행사 이런 것들은 그것만 보고 가면 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잘 꼭꼭 씹어 먹자. 자, 그러면 볼게요. 오랑주리 오르세 미술관 특별전. 그래서 전시 이름이 아예 세잔과 르누아르로 이렇게 좀 지정해놨네요. 전시 기간 20일부터 내년에 1월까지 있고요.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하는 거고 전시 시간이 10시부터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6시까지 가야 된다는 거고요. 휴가는 월요일이다. 입장권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유화가 51점이 있고 관련한 영상과 사진이 70여 점이 있대요. 도합 120여 점이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 안에 노출되고 있다. 한국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올해로 기념하는 거네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오랑주리 오르세 미술관의 대표 소장품들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국내 최초 전시래요. 오호. 아마도 제가 알기로 오르세 미술관 전시는 한 적이 있었고 오랑주리 미술관과 관련해서는 올해 최초여서 국내 최초 전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참 대단한 타이밍이야. 그죠? 인상주의에서 출발해 각기 다른 독창적인 화풍을 구축한 세잔과 르누아르의 예술 여정을 집중 조명한다. 6개의 섹션으로 만나는 두 거장과 피카소까지 이어지는 미술사의 계보. 그리고 이 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이 된대요. 그리고 9월 19일까지 얼리버드 그렇죠. 제가 이거를 개최했습니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프랑스의 대표적인 국립미술관인 오르세 미술관과 오랑주리 미술관이 함께 준비했다. 특히 오랑주리 미술관 대표 소장품들을 국내 최초, 그렇잖아. 맞잖아. 내 말 맞잖아. 국내 최초로 소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그러니까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뭐다? 오랑주리다. 그래서 지난 2016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렸던 오르세 미술관죠. 맞네요. 10여 년 만에 프랑스 국립미술관의 명작들을 만나는 전시로
인상주의 작가들과 교류하면서도 각기 독창적인 화풍을 구축해 나간 두 거장의 예술 세계를 비교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인상파에 대해서 특히 세잔과 르누아르 두 미술가의 작품들을 토대로 이 전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세잔과 르누아르 그리고 피카소로 이어지는 예술적 계보. 세잔과 르누아르는 세계 미술사에서 특히 풍요로웠던 19세기를 대표하는 거장으로 각기 다른 회화적 여정을 걸었대요. 르누아르의 작품은 섬세하고도 조화로운 표현이 특징이라는 거겠지? 세잔의 작품에서는 엄격하면서도 기하학적인 묘사가 돋보인다. 벌써 두드러지네요. 대조될 수 있는 양극단의 특징이 있네. 이처럼 상반된 두 거장의 회화적인 양식은 풍경, 정물, 인물 등 표현하는 대상이나 주제를 불문하고 다양한 작품들 속에서 각기 뚜렷한 특징을 드러낸다. 이들이 남긴 예술적 유산은 피카소를 비롯한 20세기 작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피카소는 세잔과 르누아르의 작품을 직접 소장할 만큼 깊은 애정을 가졌다. 세잔으로부터는 입체주의의 탄생에 영감을 얻었고 독창적인 인물 표현에 있어서는 르누아르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평가받는다. 세잔과 르누아르 선배님들한테 영감을 받은 거야. 세잔한테는 뭘 받은 거야? 입체주의라는 게 또 있나 봐요. 잘 모르니까. 입체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탄생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깊은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인물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독창적이었던 르누아르에 대해서도 영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요? 피카소가. 벌써부터 이 얼개가 맞춰지는 게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이번 전시에 르누아르, 세잔을 통해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피카소까지 작품을 함께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거장이 후대 예술, 피카소 후배님한테 남긴 발자취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야, 이거 재밌다. 6개의 섹션으로 만나는 두 거장의 대화. 미술 전시, 기획 전시관을 갈 때 다 그냥 풀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 부여를 큐레이션으로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보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의미를 자연스럽게 쌓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발걸음을 다 끝내고 나왔을 때 하고 뭔가 느낄 수 있게끔 그걸 다 구성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 이 안에서 그러니까 6가지의 주제를 통하여 구분을 한 거야. 어떤 것을 중심으로 6가지를 나눴는가를 지금부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섹션 첫 번째, 야외에서 1874년 첫 번째 인상주의 전시 이후 두 화가는 변화하는 자연, 시시각각 바뀌는 빛의 효과를 포착하기 위해 야외에서 작업을 했다. 그 봄에 전시 다녀왔다 했잖아요. 그거 모네만이 아니라 인상파 화가들의 전방위적으로 다 보여준 거다 보니까 제가 그때도 이해했던 게 뭐냐면 빛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인상파 학풍에서. 이 두 화가가 빛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림 안에 접목을 시켰을 거잖아요. 그러려면 자연, 시시각각 바뀌는 이런 빛의 효과,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그러면 인상주의의 어떤 그림에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르누아르는 따뜻한 색채, 부드러운 붓질로 빛과 공기의 떨림을 담았대요. 세잔은 생면과 견고한 터치로 풍경의 질서와 구조를 드러냈대요. 인상주의라는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으나 르누아르는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에 세잔은 조형적 탐구에 몰두하여 서로 다른 예술적 여정을 이어갔다. 벌써 느낌 딱 온다. 그죠? 르누아르는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했대? 따뜻한 색채와 부드러운 붓질로 표현했대. 그러니까 뭔가 그 르누아르의 그림을 보면 포근한 느낌, 따뜻한 느낌 이런 게 느껴지겠죠? 거친 느낌은 오히려 누구야? 세잔일 것 같아. 견고한 터치 봐봐. 이름부터 세지 않아요? 세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세잔은 세. 그래서 뭐야? 조형적 탐구. 뭔가 조금 더 구조적이고 엄격한 느낌? 딱 정돈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를 되게 표현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르누아르는 굉장히 뭔가 몽글몽글 부드럽게 표현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뭔가 지금 이 글 안에서 감이 오는데요? 자, 두 번째 섹션 가보겠습니다. 정물에 대한 탐구. 정물을 그릴 때도 르누아르는 색채의 조화를 통해 일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대요.
세잔은 원근법을 해체하는 방식으로서 색과 형태, 공간의 원리를 탐구했대요. 이처럼 세잔과 르누아르가 정물에 접근하는 방식은 서로 달랐지만 두 화가 모두 정물을 통해서 고요하고 깊은 사요의 공간을 창출했다. 색과 형태의 공간의 원리를 탐구했대. 그러니까 약간 티 같네. 그렇지 않아요? 감성에 심취하고 뭔가 F스러운 이 느낌이 르누아르한테 있다면 이름도 벌써 봐. 르누아르. 부드럽잖아. 르누아르. 막 그런데 세잔 막 이러잖아. 티야 티. 그래가지고 공간, 색, 형태, 원리를 탐구했대. 미술가라고 하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우리의 선입견이 있는데 절대 아닌 거지. 예술가 안에서도 굉장히 감성 그 자체를 부드럽게 표현해서 누군가에게 감동 그 자체를 줄 수 있는 예술가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구조적이고 정확하고 되게 팩트 위주로 뭔가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예술가, 미술가도 있다라는 거지. 그게 지금 보니까 세잔이네요. 미쳤다. 그러면 너무 지금 갔을 때 비교할 수 있는 게 뚜렷하잖아. 세잔과 르누아르의 그림이 같은 정물 그림을 그려도 딱 이거는 세잔이 그린 것 같다. 이거는 르누아르가 그린 것 같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번 전시를 갔을 때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너무 재밌어. 벌써. 섹션 3. 인물을 향한 시선. 세잔은 감정을 절제하고 이거 봐. 구조적 일관성을 강조하여 인물을 그렸고 르누아르는 따뜻한 색채와 이상적으로 표현된 곡선으로 일상의 친밀한 순간을 작품으로 구현했다. 저마다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이룩한 두 화가지만 인물을 작품으로 담아내는데 단순한 외형 묘사를 넘어 인간의 본질을 탐색하려고자 했던 공통점을 가진다. 컨텐츠를 통해서 두 화가의 화풍, 자기들만의 시선, 표현 방식을 보여주는 거야. 그림으로. 지금 공통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게 세잔은 감정을 절제하고 구조적 일관성을 강조한대요. 부드럽지 않아, 따뜻하지 않아가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인간적임을 또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담백한 게 되게 또 그 자체의 감성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르누아르는 색채 따뜻하게 하면서 곡선으로 일상을 되게 친밀하다라고 우리가 그 그림만으로 느껴질 수 있게끔 표현했던 작가. 너무 재밌는데? 섹션 4. 폴 기욤의 수집. 예술품 수집가 폴 기욤은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며 방대한 컬렉션을 형성했다. 그의 아파트에는 세잔과 르누아르의 작품이 마티스, 피카소의 작품과 함께 전시되었고, 와, 스스로 소장품으로 작품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의 작품 컬렉션은 오랑주리 미술관의 발테르 기욤 컬렉션으로 계승되어 오늘날 세잔과 르누아르라는 두 거장의 예술 세계를 조망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세잔과 르누아르의 예술 세계가 이렇게 대조적이다라고 먼저 컬렉션을 통해서 알려질 수 있었던 게 기욤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 세잔과 르누아르도 두드러지게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시선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걸 해석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폴 기욤인 거야. 이 사람의 방식은 수집이에요. 수집을 많이 한 사람은 알아요. 그냥 수집만 냅다 하는 게 아니야. 많이 이걸 자료를 보다 보면 포인트가 있어. 아, 이게 이 사람하고 교차되네. 아, 이 사람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네. 이런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서사를 파악하는 거야. 폴 기욤이 그냥 나 이런 거 있다 하고 자랑하는 컬렉션이 아니라 오랑주리 미술관의 컬렉션으로까지 계승이 되면서 세잔과 르누아르의 예술에 대해서도 조망해 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 게 이게 폴 기욤의 수집 덕분인 거죠. 나 너무 감동스러워. 섹션 5. 세잔과 르누아르. 세잔과 르누아르는 1860년대 파리에서 만나 평생 예술적 교류를 이어나갔으나 르누아르는 섬세하고 조화로운 표현을, 세잔은 구조적이고 기하학적 구성을 추구했다. 이번 섹션에서는 그들의 풍경과 정물과 인물 작품을 보다 직접적으로 비교해보면서 두 작가의 특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예 섹션 5로 왔을 때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끔 구성한 것이 주안점인 것 같아요. 더 두드러지게 눈으로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보면 또 몰라. 근데 우리는 알고 갈 테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이 섹션 5에서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섹션 6. 두 거장과 피카소. 20세기에 남긴 유산. 아까 말했죠. 피카소 후배님이 이제 이 두 거장에게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아트를 만들었잖아. 세잔과 르누아르는 19세기 후반 미술사의 흐름을 이끌며 새로운 시대의 예술적 토대를 마련했다.
세잔의 분석적 회화는 입체주의의 등장을 견인했고, 입체주의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 어떤 영감의 배경이 된 게 세잔의 그 화풍이었던 거겠죠. 선과 색채에 대한 르누아르의 표현 방식은 피카소의 고전주의 회기에도 영향을 주었다. 고전주의. 두 거장은 인상주의를 넘어서 그래서 현대미술의 기반까지 닦은 이정표로 자리매김을 했다. 해설과 교육으로 만나는 전시, 이번 전시는 세잔과 르누아르 그리고 그 영향이 이어진 미술사의 흐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군요. 평일에 하루 2번, 11시, 1시 진행되는 전시 해설이 있고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서 주요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어린이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있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갔을 때 도슨트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전시 해설. 그리고 오디오 가이드 개별적으로 대여를 해서 다니면서 스스로가 그 오디오 안에 그 해설을 들으면서 작품을 볼 수 있도록. 그 도슨트를 한 시간이 맞으면 좀 보는 편이거든요. 훨씬 몰입감이 달라요. 이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서 그거를 막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는 그 분의 역할이 정말 좋아요.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다닐 때 진짜 우르르 다녀. 그리고 그 도슨트의 이야기가 잘 들릴 수 있게 곁에서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아마 유명한 전시에서 오롯이 다 집중하면서 보고 작품을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또 한적할 수 있는 비교적 그런 시간을 엄선하셔서 보시면 이 미술관 전시 보는 매력이 진짜 있거든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주요 작품을 좀 이렇게 소개를 했네요. 보시면 첫 번째, 이게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 이 르누아르, 봐봐. 뭔가 몽글몽글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피아노 치는 소녀들. 그리고 이번 전시의 가장 대표작으로서 홍보의 이미지로서까지 활용되고 있는 그런 메인 아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폴 세잔, 부인의 초상화래요. 뭔가 조금 더 여기는 명확하게 구분된 느낌. 있는 그대로를 그려내는 이 느낌. 배경의 색깔 같은 것도 보시면 인물과 함께 조화를 이루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인물은 인물, 배경은 배경, 그 뒤에 앉는 의자까지 되게 딱딱딱 표시가 되어 있잖아. 여기 뭔가 한데 어우러진 느낌이잖아. 아까 우리가 계속 읽어봤던 설명을 그림 한 장으로 지금 탁탁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거 뭘 것 같아? 르누아르지 뭐야? 맞잖아. 르누아르. 광대 옷을 입은 클로드 르누아르. 르누아르의 아들 초상화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아들에 대한 사랑스러움까지도 이 그림 한 장에 다 녹인 거야. 더 러블리하게 그리는 거야. 귀여운 옷으로 해서 입히고 뒤에 이런 분위기도 어우러질 수 있게 따뜻한 느낌. 폴 세잔의 사과와 비스킷이라는 정물화죠. 되게 사실적인 묘사의 특징이 있네요. 그 밑에 보시면 복숭아를 그린 르누아르의 정물화는 뭐 그렇다고 사실적이지 않다. 이런 건 아닌데 그 진짜 필터가 딱 다르게 깔려있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폴 세잔의 필터와 르누아르의 필터는 달라. 우리 뭐 이제 어플에 필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잖아 지금. 꽃병. 굉장히 명료한 느낌 딱 들죠. 느낌이 진짜 다르구나. 그리고 르누아르의 지금 이건 풍경화인데요. 바다인데 하늘, 이 바위에 파도 치는 이런 것들이 그 붓터치가 그래서 되게 다 조화로운 느낌이 들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알겠어. 스프 그릇이 있는 정물. 진짜 렌즈의 초점을 제대로 정물에 잡아놓는 느낌? 그리고 르누아르. 그쵸. 벌써부터.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되게 부드럽지 않아요? 그 그림 자체가? 이것도 놀이 중인 클로드 르누아르. 이거 아까 그 아이 아니야? 난 이제 알겠어.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 그림 몇 점을 계속 보다 보면 이게 말로 내가 구구절절 설명할 수 없어도 여러분도 아실 거야. 르누아르구나. 부드럽구나. 폴 세잔은 포커스로 탁 잡혀져 있는 그 느낌.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했고 그림 몇 점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네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관심 있으시면 한번 갔다 와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관심 없으셔도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세잔과 르누아르가 인상파 미술가인데 그들은 어떤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폴 세잔의 그림인 것 같은데 이거는 르누아르의 그림인 것 같은데 인지는 조금 될 수 있지 않으셨을까. 이 정도만 훑고 가도 더 많은 것들을 풍부하게 흡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의 여백들은 우리가 충분히 채워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멋진 쩌는 서사를 맞추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관련된 컨텐츠를 구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 싶은데 하시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